자, 122페이지가 되겠네. 법률행위 부관.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에 쩍 달라붙어 있는 걸 부관이라 그러는데 조건과 기한을 의미합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은 성립하고는 관계가 없다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뭐와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효력, 효력과 관련이 있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장래의 발생이 어떤 불확실한 장래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한다. 불확실한 사실에 근거를 한다 그랬고, 조건은 우리가 성취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조건은 성취한다. 그래서 성취를 하는데 정지 조건이라는 게 있고 해제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하는 걸 의미한다 그렇습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에 해제 조건은 효력이 소멸하는 걸 말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조건의 성취를 갖다가 방해 금지한다. 만약에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방해가 없었다면은 성취하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됐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건 성취를 갖다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조건이 성취됐으리라고 추산되는 그 시점에서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처상 보담할 수 있다. 그래서 처상 보담할 수 있다. 처상 보담의 처가 처분을 의미합니다. 처분. 그러니까 조건이 붙어 있는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조건이 붙어 있는 부동산도 팔아먹을 수 있고, 상속할 수도 있고, 보존행위 할 수 있고, 보존행위 가등기 해놓는다. 보존행위 가등기. 그 다음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조건과 친하지 않다. 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안 된다. 붙이면 안 되는데 붙였으면 그건 바로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불법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만이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특히 그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원칙적으로 단독행위에다가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동의했다, 붙여도 좋다라고 상대방이 동의를 했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준다,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붙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소급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소급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특약 합의에 의해서 소급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합의에 의해서 소급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 3자의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조건과 기한을 보셨는데 한번 봅시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거 들어가기 전에 조금 봐야 될 거, 이거를 하나 보고 갈게요. 자, 기정조, 그 다음에 기해무, 그 다음에 불정무, 불해조. 기라고 하는 것은 이건 기성조건입니다. 다시 한번, 기가 뭐라고요? 기성조건. 기성조건이란 뜻이 뭡니까?
조건이 이미 성취된 걸 기성조건이라 그래요. 다시 한번 기성조건의 뜻이 뭐라고요? 조건이 이미 성취됐다. 다른 말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저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성세대가 라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다. 정지조건은 뭐예요? 효력 발생한다. 그러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무조건이라는 소리니까 뭐가 된다고요? 유효.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 뭐가 된다? 무효. 여기서 불은 불능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불성치입니다. 불능이나 불성치는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불능, 불성치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정지 조건이면 무효. 해제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무조건이니까 뭐가 된다? 유효다. 자, 그러면 122페이지 0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21페이지에 01번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억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여부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겁니다. 조건이라는 것은 성립과는 관계없고 뭐와 관련 있는 거라고요? 효력. 저기 써놨잖아요. 저기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효력. 꼭대기 써놨잖아요. 효력과 관련이 있는데 불확실한 건 사실입니다. 효력과 관련이 있는 건데 불확실한 사실. 그래서 기억법 맞네요. 효력 발생 여부가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것이다. 맞아요. 니은번 조건을 붙이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조건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외부에 뭐 한다고요? 표시돼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알려지지 않으면 그 동기에 불과할 뿐 조건이 될 수는 없다. 맞습니다. 디귿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붙일 수 있다.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못 붙이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상대방이 붙여서 좋다라고 동의하거나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라는 예외가 있네요. 그래서 리을번 디귿번 그래서 맞네요. 리을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그랬는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을 붙이면 조건만이 무효가 아니라 법률행위 전부를 다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리을번 틀렸습니다. 다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잠깐만 조건 없는 법률행위는 유효가 돼버린다 그랬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면 뭐가 된다고요? 유효. 근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이면 유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무효라고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무서운 말이야.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뭐가 된다고요? 유효라니까. 근데 조건을 붙일 수 없는데 조건을 붙이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 근데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은 유효라는 말이니까 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예. 보시고요. 그다음에 어디를 보냐면 미음번입니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했다. 103조 위반한 거죠? 예. 그럼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를 다 뭐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리을하고 미음하고 다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125페이지로 가서 07번입니다. 조건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슬러시합니다.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나요? 단독행위 조건을 못 붙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은 허용된다. 상대방이 뭐 했다고요? 동의하면 붙일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예. 기억번 맞네요. 니은번 갑이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불확정 기한이라 그럽니다. 07번의 니은번 갑이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가 아니라 뭐라고요? 불확정 기한이라 그래요. 이미 기출문제에 출제된 지문입니다. 예. 니은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토지 임대차 기간은 임차인이 토지를 매수할 때까지로 약정한 경우 이는 불확실한 사실이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로 본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리을 해제 조건 성취의 효력은 특약이 없는 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효력된다. 여기 보니까 조건은 소급효가 있다 없다? 없다. 소급효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틀렸네요. 소급효가 없으니까. 자, 미음번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특약이 있다는 거죠. 성취 전에 소급할 의사를 표시했으면 특약이 있는 거잖아요. 예.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건 특약이 있는 거니까 뭐한다?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 여기 특약으로 합의가 있으면 소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미리 약속했잖아요.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으면 소급이 가능하다. 근데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틀렸네. 땡. 자, 그 다음에 09번입니다. 다음 중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기억,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시킬 때는 상대방은 조건의 불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맞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방해를 하지 않았다면 또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네요.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이 되겠습니다.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제 강의 방식으로 얘기한다면 설사약 탐욕인 거죠. 설사약 탐욕인 겁니다.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상대방은 방해 행위가 있는 즉시부터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여기 뭐라고 되냐면 방해가 있을 때부터 즉시 주장하는 게 아니라 방해가 없었다면 성취가 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에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는 겁니다. 자, 12월 31일 날 설사약을 탐욕했습니다. 그러면 설사약 안 탐욕했으면 내가 12월 31일 날 합격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지. 합격자 발표일은 한 달 뒤인데 그러니까 합격자 발표가 되는 추산되는 시점은 11월 31일 이게 추산되는 시점이에요. 이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설사약 탐익은 그날이 아니고 시험 본 10월 30일이 아니고 합격자 발표되는 한 달 뒤가 추산되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다시 니은번에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 설사약을 탐욕했다. 언제? 10월 30일 시험 보는 날. 그럼 상대방은 방해가 있은 즉시 10월 30일 날 조건의 성취 나 합격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합격자 발표는 한 달 뒤에 난다니까. 그러니까 그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추산되는 시점 한 달 뒤에 한 달 뒤. 그렇기 때문에 니은번은 틀렸습니다. 즉시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추산되는 시점이에요. 추산되는 시점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 그래서 니은번 틀렸네. 이것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여부는 사실 인정의 문제로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한다. 우리 민법은 누가 입증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 무효를 주장하는 자, 취소를 주장하는 자, 효력이 성취됐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맞네. 자, 리을번 정지조건 법률행위에서 정지조건이 뭐예요? 효력 발생. 정지조건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 사실은 그 법률 효과를 발생을 다투는 자,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입증한다. 아니죠.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입증하는 게 아니라 효력을 주장하는 자.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는 겁니다. 주장하는 자,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고 1번 틀렸고. 그 다음 미음번 법률행위에서 정지 조건이 붙어있다. 효력 발생에 관한 조건이 붙어있는 사실은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입증해야 된다. 다시 한번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법률 효과가 발생을 주장하는 자. 정지 조건은 효력이 발생된 것이죠.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 효과를 갖다가 주장하는 자, 다투는 자, 이거 붙어 있다라고 해서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네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정지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자,
다투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되겠네. 그래서 미음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 이렇게 봤고요. 자, 그다음에 10번에 기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기한. 기한 역시 요것도 성립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성립하는 관계가 없고 요것도 효력과 관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기한은 장래 발생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장래 발생이 뭐 도래라고 할까요?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서 이것은 기한이 도래한다라고 하는데 기한 도래와 관련해서 이거는 시기부가 있고 종기부가 있다 그랬어요. 시기부는 효력이 발생되는 거라 그랬고 그 다음에 종기부는 효력이 소멸되는 거다 그랬습니다. 지금 3번은 좌동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기한의 성취를 방해하면 안 된다. 기한의 성취를 갖다가 방해, 기한의 도래를 갖다가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서 이것도 똑같네요. 처상보담 할 수 있다. 그래서 처분이나 상속이나 기한이 붙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처분, 상속, 보담, 보전행위죠.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기한과 친하지 않다.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다가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는 것.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에다가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없는데 붙이면 무효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급표. 이 소급표와 관련해서 원칙과 예외 둘 다 원칙이든 예외든 둘 다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도 인정하지 않고 예외도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번과 관련해서 다음 중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을 고르면 기억,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 시기가 뭐예요? 효력 발생. 시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시기는 뭐 한다고요? 효력이 발생하는 거가 맞고, 두 번째 종기는 효력이 소멸하는 겁니다. 종기가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소멸이니까 맞고, 세 번째 기한 도래의 효과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이나 당사자의 특약으로 소급표가 인정된다. 여기 써놨습니다만은 원칙이든 예외든 소급표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원칙 예외 둘 다 소급표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디귿번 틀렸고 리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가짐으로 변제기 전에 변제를 거부할 수 있으나 채무자가 담보 손상 담보의 제공 의무를 불이행할 때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기한 이익을 상실한다 그랬으니까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갚으세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다음에 왜 거기 지금 담보를 손상시키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불이행했으면 기한 이익을 상실했으니까 즉시 변제하세요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미음번 기한부 권리도 기한이 도래하기 전 당사자는 양도 담보 상속시킬 수 있다. 처상 보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음번 기한은 특이하게 없는 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게 아니라 추정되는 겁니다. 간주가 아니라 뭐라고요? 추정. 잠깐만 추정이라고 하는 말은 뒤집을 수 있다고 했나요? 다시 한번 추정은 뭐 할 수 있다고요? 뒤집을 수 있어요. 반증, 반대 증거를 제시해 뒤집을 수 있지만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는 건 뒤집을 수 없어요. 그래서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간주한다가 아니라 뭐로 되어 있다고요? 추정한다라고 돼요. 추정한다. 자, 그래서 틀렸다는 소리고,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기한에 관하여 옳은 설명은 나왔습니다. 조건부 기한, 조건부 정지 조건부 기한 이익 상실에 특이하게 있는 경우 박스 치세요.
정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특약 사유가 발생하여도 채권자가 의사표시가 있어야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채권자의 기한 어떤 그 기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거.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이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그래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이익 상실 특약이라 그래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그러고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은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돈을 빌려갔는데 이자를 갖다가 3개월치를 안 내게 되면 막바로 경매를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특약을 해놨으면 3개월 딱 연체되자마자 통지하지 않고 경매를 막바로 집어넣을 수 있다면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고 이제 경매 집어넣겠습니다라고 통지하거나 갚으셔야 됩니다라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효력 발생하는 건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채권자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것은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뭐라 한다고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라 그래요. 자, 그 2번 동그라미를 보니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채권자의 통지가 없이 즉시 기한이익 상실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에요. 그래서 거기 2번에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을 특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제목을 서로 맞바꿔야 돼요. 1번과 2번의 제목을 바꾸자. 3번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불분명한 경우 정지조건부가 아니고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 양쪽 다 채무자, 채권자 양쪽 다 유리하기 때문에. 네 번째, 당사자가 특약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고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는 경우 조건이 아니라 불확정 기한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이것은 기한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조건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뭐로 보는 게 맞다고요? 조건으로 봐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거기 5번에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 거기를 박수 쳐보세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다. 요거는 판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 5천만 원을 받았는데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 이 5천만 원 내가 즉시 변제 못한다. 왜냐하면 이 금액은 우리 자식 결혼시키는데 지금 받아서 지금 쓸 거라서 종료가 돼가지고 임차인을 갖다가 구해가지고 5천만 원을 줘야 되는데 임대차 종료되면 내가 즉시 바로 돈을 못 준다.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임차인한테 5천만 원 받아서 내줄 건데 그게 바로 구해질지 안 구해질지는 나도 모르는데 그래도 괜찮다면은 계약을 하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임차인이 괜찮습니다. 그럼 임차인 들어와 가지고 5천만 원 그때 임차인 들어왔을 때 그 보증금 받아서 나갈게요.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게 불확정한 상태란 말이죠.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뭐 한다고요? 이행 기간을 정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들어오면 임차인한테 5천만 원 받아서 임대차가 끝났지만 안 나가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돈 받아서 나가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임차인이 들어올지는 모르죠. 바로 들어올지 한 달 뒤가 될지 2달 뒤가 될지 3개월이 될지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러한 때를 이행계로 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 그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계로 정한 경우에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이고 발생이 불가능한 된 경우
채무 이행해야 한다는 데는 이는 불확정 기한을 본다. 그래서 맞는 건데 자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정했는데 그 한옥이 화재가 나서 타버렸습니다. 전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전소가 됐으니까 이제 임차인 못 구하죠. 한옥이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이제 목적물 자체가 없으니까 임차인 들어올 사람이 없잖아요. 들어올 임차인이 없으니까 이제 바로 이제 돈 임대인이 보증금 내줘야 되는 기한이 도래온 것으로 본다라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래서 거기 5번 불확정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이고 발생이 불가능하게 됐다. 왜 불가능하게 됐다? 전소 다 타버렸단 말이죠. 전소하게 된 경우도 채무 불이행될 때 이는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라고 해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물권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